자, 4번부터 한번 볼게요. 이제 자연수 MN에 대하여 요놈에 대하여 원이 일단 중심이 2,3이고 이러한 원을 x축으로 n만큼 y축으로 n만큼 평행이동한 원이 있다. 그러면 일단 중심만 빠르게 체크하시면 중심이 2,3에서 n만큼 평행이동했으니까 2 플러스 n, 3 플러스 n 이렇게 잡힙니다. 그래서 이런 원을 C1 아닌데? x축의 방향으로 n만큼 평행이동한 게 C1입니다. 이렇게 한 게 C1. 그럼 C1의 중심을 빠르게 체크하시면 이놈의 중심은 2 플러스 m, 3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고요. C1을 요 놈을 y축으로 n만큼 평행이동한 게 C2예요. 그럼 C2의 중심은 2 플러스 m, 3 플러스 n 따라올 텐데 C1과 C2는 그거는 괜찮아요. 자, 문제는 그냥 이겁니다. C1이라는 원도 얘랑 두 점에서 만나야 되고 C2라는 원도 얘랑 두 점에서 만나야 된대요. 그럼 두 점에서 만난다라고 하면은 중심에서부터 직선까지의 거리랑 반지름을 비교한다는 생각이 우선적으로 들어야겠고요. 자, 가라는 식을 먼저 빠르게 써보면 C1의 중심은 2 플러스 m, 3입니다. 여기 중심에서부터 주어진 직선까지의 거리 요놈이 반지름보다 어때야 된다는 거죠? 작아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반지름이 3이니까 3보다 작게 이렇게 풀어주면 되고요. 아래도 마찬가지로 여기 중심이 2 플러스 n, 3 플러스 n인데 여기서부터 직선까지의 거리가 3보다 작다. 이거 그냥 풀어주면 끝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할게요. 공식 씁니다. 5분의 대입하면은 절대값 8 더하기 4m 마이너스 9가 3보다 작다. 정리해 주시면요. 절대값 4m 마이너스 1이라는 애가 15보다 작다 이렇게 따라오고요. 4m 마이너스 1이라는 애가 마이너스 15와 15, 4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 문제에서 자연수 m이라고 나와 있는 상황이니까 실제 이걸 만족시키는 m이라는 값은 1하고 2하고 3밖에는 안 되겠네요. 이렇게 3개 찾아주면 끝입니다. 됐나요? 여기까지? 자, 여기 20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써보면 5분의 절대값 대입합니다. 그러면 8 더하기 4n 마이너스 9 마이너스 3n 얘가 3보다 작은 이런 상황인 거고요. 정리해주시면 마이너스 1 더하기 4n 마이너스 3n이라는 애가 15보다 이렇게 따라온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되세요. 그리고 m 1, 2, 3 대입해가지고 그에 따른 n만 찾아주면은 1일 때 몇, 2일 때 몇, 3일 때 몇 최대값 3개 비교해서 정답 주면 끝난다는 겁니다. 이해되실까요? 이게 혹시 어디서 막혔죠? 요거는 혹시 이렇게 식을 썼나요? 여기 대입을 안 했나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애초에 이 자연수라든지 정수라는 조건을 봤을 때 대입을 해서라도 풀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이렇게 눈에 보이셔야 돼요. 우선적으로 하시겠죠? 자, 이제 8번 할 건데 8번은 다 같이 봅니다. 8번 볼 건데요. 이거 꼭 공부해 주시기 바래요. 꼭이요. 자, 일단 8번 문제 풀기 전에 선생님이 하나의 개념 먼저 좀 찍고 갈 텐데 얘들아 그 문제는 이따 풀 시간 또 줄게요. 줄 테니까 그거 보기 전에 일단 요 개념부터 찍고 가겠습니다. 자, 이차함수와 평행한 직선에 대해서 이놈들의 교점의 합 합을 항상 일정하다 항상 같다 이거부터 일단 하나의 개념으로 먼저 찍고 가려고 합니다.
보세요. 무슨 말이냐? 어떠한 이차 함수가 있어요. 어떠한 이차 함수가 대충 ax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c라고 한번 있다고 합시다. 그때 내가 여기서 하나의 직선을 그렸는데 예를요 평행하게끔 이렇게도 그을 수 있고 평행하게끔 이렇게도 그을 수 있는 상황일 거잖아요. 접하게도 그을 수 있고 두 점에서 만나게도 그을 수 있고 이때 여기에는 이 교점들 얘를 x1, 얘를 x2라고 하고요. 여기는 이놈의 교점 x3, x4라고 하고요. 여기는 이놈의 교점 내가 x5라고 하면은 일단 x1 더하기 x2라는 놈이랑 x3 더하기 x4라는 놈이랑 자 얘도 교점인데 얘는 중근이죠. 그러면 중근은 근 몇 개 취급? 2개 취급. 그래서 가운데 있는 거 2배 더하는 거는 사실 똑같다. 이게 일단 우선적으로 하나의 개념으로 여러분들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당연한 거예요. 한번 잠깐 보여주면 내가 주어진 요놈의 기울기를 m이라고 잡고요. 여기를 p라고 한번 얘기해보고요. 그럼 얘 평행하니까 m이라는 값은 변하지 않고 이러한 기울기를 생각할 수 있겠죠. 직선의 방정식을 잡아낼 수 있겠죠. 그럼 우리가 이 두 근의 합을 구한다는 얘기는 주어진 교점은 얘랑 얘를 뭐하고? 연립하고 두 근의 합, 근각의사역을 그냥 써주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저걸 가지고 우리가 근각의사역을 쓴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mx 더하기 여기가 p하고 q하고 r 있다라고는 요도면에서 근각의수를 쓸 때 이 두 근의 합을 보시면 m이라는 게 넘어가서 근각의사역이 두 근의 합이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한다는 거죠. 여기 상수만 변하는 상황이지 두 근의 합이라는 건 절대로 변하지 않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이거 식으로 확실히 이해되시죠? 따라왔나요? 여기까지? 그래서 여러분들 저게 일단 하나의 개념입니다. 근데 저렇게만 보지 마시고요. 실제 여러분들은 필기해야 될 거는 저것도 물론 기본으로 깔고 가는 거 맞지만 이겁니다. 자, 이러한 직선이 있어요. 이러한 직선 그리고 여기에 접한 애가 있습니다. 그에 따라 내가 여기를 A라고 잡고 여기를 B라고 잡을게요, 여러분들. 그럼 여기는 이 값은 2분의 A 더하기 B가 된다는 거. 이거 둘이 더하면 이거 두 배 한 거랑 똑같아야 된다고요.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여기 A, B라고 나오면 여기 2분의 A 더하기 B 바로 잡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되실까요? 자, 그러면 실제 우리가 이런 문제 많이 풀었거든요. 잠깐 보세요. 여기 위에 한 점에서부터 자, 여기에서 뭐 주어진 이 삼각형 P는 여기서부터 여기를 이동하고 있다. 삼각형의 넓이의 최대값을 구하라. 언제가 최대죠? 평행선을 그래서 뭐 할 때? 접할 때라고 얘기하는 거죠. 따라오세요, 여기까지. 그러면 우리가 주어진 요놈의 기울기가 만약 1이라고 나왔다고 한번 얘기하면은 어떻게 얘를 맨날 했냐? 기울기 1 잡아주시고 이거 모르니까 K라고 잡아서 이 이차함수하고 접하니까 판별식이 0대로 맨날 K를 구한 거예요. 여기까지 따라오니까 하지만 여기에 좌표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나와 있다면 실제 여기가 바로 뭐라고 구할 수 있다? 요거 중점? 중점 이렇게 사실 바로 부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여기까지? 일단 요거 기본으로 깔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문제 한번 이해해보세요. 그리고 풀어보려고 한번 해보세요. 시작. 보세요.
이거 칠판에서 풀고 여러분들 직접 풀어보기 시킬 겁니다. 시킬 거예요. 아시겠죠? 그만큼 좀 요한 문제를 반복함으로써 여러분들이 앞으로 보게 될 문제들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좀 더 쉽게 다가올 수 있게끔 좀 반복을 많이 시킬 겁니다. 자, 볼게요. 자, 일단 여러분들 이 문제가 어려운 이유는 자취라든지 이런 게 다 떠올라야 되는데 그거 한번 선생님이 천천히 설명해 볼 테니까 따라오셨으면 좋겠어요. 가볼게요. 일단 어떠한 이차함수가 있는데 그놈의 요 이차함수 위에 지금 중심이 있대요. 그러니까 내가 이차함수를 뭐 대충 이렇게 그렸을 때 중심이 여기 위에 있어서 반지름이 1, 2, 1 이렇게 있다는 겁니다. 얘네를 지금 이렇게 막 이동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근데 이러한 원을 x축으로 n만큼 y축으로 n만큼 평이동시키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얘를 어떻게 읽어주는 게 가장 좋은 거냐면 내가 이 원을 x축으로 n만큼 y축으로 n만큼 이렇게 평이동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얘가 1만큼 1만큼 갈 수 있는 거고 얘가 2만큼 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면 중심이 여기에도 있을 거고 여기에도 있을 거고 여기도 있을 거고 이런 상황이 되겠죠. 여러분들. 따라오니까 여기까지. 그러면 이 중심들의 자취가 먼저 보이셔야 되는데 이 중심들의 자취를 내가 쭉 연결해 보면 여기 이 직선 위에 중심들이 있다는 거 보이세요? 여기가 따라오니까 근데 여기가 m이고 여기가 m이니까 이 직선의 기울기가 뭐라는 게 보여야 돼요? 1이라는 게 보이셔야 됩니다. 이거 따라오니까 오케이. 그래서 x축으로 n만큼 y축으로 n만큼이라는 걸 가지고 첫 번째 자취를 떠올리셔야 되는데 자취는 기울기가 1인 직선의 형태에 이게 보이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예를 들어서 원의 중심, 원을 여기다가 이렇게 그려버리면 얘를 n만큼 평이동시킨 직선은 원의 중심은 여기 위에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요놈의 기울기가 대신 1인 이런 상황이 보이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한번 바꿔볼까요? 여기에서 2m으로 바꿔볼까요, 여러분들? 그러면 여기 n만큼 이동하고 여기 몇만큼 이동하는 거예요? 2m 이동해야 되는 거예요. 중심이 여기 찍히는 거예요. m의 값이 변화한다면 어쨌든 n만큼, 2m만큼 이렇게 변하는 겁니다. 그럼 이때는 기울기가 몇인? 2인 직선 위에 있다 이렇게 똑같이 읽어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일단 자취 읽어주시면 좋겠어요. 따라오세요 여기까지. 그래서 내가 여기 있는 이 원들을 막 열심히 이동을 시켰는데 그 이동시킨 원이 x, y 축에 동시 접해야 된다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근데 우리는 반지름이 1이면 x, y 축에 동시 접하는 원의 형태를 사실 떠올릴 수 있습니다. 몇 개 있어요? x, y 축에 동시 접하는 거. 그린다고 하면 4개 있는 거 보이세요, 여러분들? 그 4개를 먼저 얘기해보면 이렇게 생긴 거 하나 있을 거고 이렇게 생긴 거 하나 있을 거고 이렇게 생긴 거 있을 거고 얘들아 지금 이해해야 됩니다. 이렇게 생긴 거 4개가 있을 거라고요, 여러분들. 따라오세요. 그러면 여기 있는 이 중심의 좌표는 마이너스 1,1일 거고 여기 있는 이 중심의 좌표는 1,1 거고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겁니다. 그러면 주어진 이 원이 얘네들을 이동시켜가지고 이 원이 딱 맞다 한다라는 건데 그러면 실제 이러한 직선 위에 이 원의 중심이 있어야 되는 상황 아니에요? 따라오세요. 무슨 말인지? 그러면 이 점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몇인? 1인 직선을 이렇게 잡아주셔서 애초에 여기에 이차함수가 대충 이렇게 있다면 여기에 원이 이렇게 그려져 있다면 그 원을 n만큼 평이동시켜서 이 원을 충분히 끄집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 이해됩니까? 이해되세요? 그래서 일단 가장 중요한 3개의 직선을 찾아주셔야 되는데 그 3개의 직선에는 이놈들의 중심을 지나며 기울기가 몇인? 1인 직선이다라고 해서 이 3개의 직선들을 먼저 찾아주셔야 되는 겁니다. 따라옵니까 여기까지? 자, 그래서 이 가장 위에 있는 직선부터 얘기해보면요 가장 위에 있는 직선은 어쨌든 기울기가 1이며 마이너스 1,1을 지나는 상황이니까 얘가 x 플러스 2 이렇게 따라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직선은 1,1 지나니까 y는 x라는 직선인 거고요 제일 아래 있는 이 직선은 y는 x-2라는 직선을 이렇게 따라온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되세요? 그러면 이제 어떤 문제냐 내가 요놈들을 이동시켜서 여기 접하는 원들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원이 5개가 나와야 된다고 했거든요, 여러분들. 그러면 내가 대충 2차 함수를 이렇게 한번 그린다고 해볼까요? 2차 함수를.
그러면 여기에는 이 점에서 원을 그리면 평행 시키면 얘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여기에는 이 교점에서 원을 그리면 평행 시키면 얘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이 교점마다 저런 원들을 끄집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실제는 원이 몇 개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교점 6개니까 6개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럼 5개가 나오려면 내가 이 참수 어떻게 그려야 돼요? 접하게끔 그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따라오시나요? 무슨 말인지? 자, 그래서 실제 그림 그리러 갑니다, 여러분들. 내가 이차함수를 여기 그려야 되는데 그 이차함수의 형태가 교점이 몇 개여야 된다? 3개여야 된다. 이런 문제 풀어주는 거예요. 이차함수 그립니다. 이차함수 최고차함계수가 음수일 수도 있기 때문에 2개의 형태를 그렸고요. 그에 따라 이 3개의 직선과 교점이 몇 개여야 된다고요? 5개여야 된다. 그럼 5개가 되게 그려보면 여기 맨 위에 있는 직선을 이렇게 그려버리면 그 아래 있는 것도 이렇게 2개가 따라오니까 교점이 없는 거잖아요. 여기서 무조건 2개, 1개가 나오는 상황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 2개 잡아주시고 2개 잡아주시고 1개 잡아주셔서 이러한 형태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따라오니까 맨 위에 있는 이 직선은 y는 x 플러스 2라는 놈, y는 x라는 놈, y는 x 마이너스 2라는 놈, 이렇게 1번의 형태가 완성이 된 거예요. 따라오세요, 여기까지. 자, 2번의 형태 여기 왼쪽에 지워버리고 다시 그립니다. 자, 2번의 형태도 최고차함계수 음수인 상황에서 이렇게 잡아주셨어요. 똑같이 이 3개 직선과 교점이 5개여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 2개 만나고 하나 만나게끔 하나 잡아주고 하나 잡아주고 하나 잡아주고 그냥 이런 느낌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따라오니까 여기까지. 맨 위에 있는 게 y는 x 플러스 2. 제일 아래 있는 가운데 있는 게 y는 x, 제일 아래 있는 게 그래서 답은 이 2개의 형태가 일단 답이에요. 여기까지 됩니까? 자, 그러면 이제 문제 다시 한번 해석하려 갈게요. 자, 이게 이 각각의 중심의 x좌표가 x1, x2, x3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기가 x1이고 여기가 x이고 여기가 x3이고 여기가 x4고 여기가 x5라고 나와 있는 거예요. 자, 여기도 여기가 x1이고 여기가 x2고 여기가 x3 여기가 x4 여기가 x5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 겁니다. 자, 근데 문제에서 x1의 좌표는 0이라고 나왔기 때문에 실제 우리는 요놈의 좌표는 0,라고 알고 있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0, 몇인 겁니까? 마이너스 2라고 알고 있는 거예요. 요거를 1번이라고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제로 여기도 마찬가지로 보시면 여기 있는 점의 좌표가 0,뭐인 거예요? 0,2라고 알고 있는 거죠? 여기도 0,2. 요놈이 1번. 이차함수 위의 점 하나를 구해놓고 있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되세요. 이차함수를 구하려면 식이 몇 개 필요합니까? 3개 ax 되고 bx c니까. 따라오세요. 그 중에 식 하나 지금 일단 구해놨다. 그래서 1번 체크한 겁니다. 되십니까? 자, 그 다음 체크하러 갈게요. 자, 그 다음은 요거 보겠습니다. 얘가 뭐냐면요. 저 각각의 교점들의 합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는 좀 전에 교점들의 합 선생님이 정리해줬잖아요. 요거 둘이 더하면 뭐랑 똑같아요? 이 가운데 있는 거 2배하는 거랑 똑같아요. 요 둘이 돼도 뭐랑 똑같아요? 가운데 있는 거 2배인 거랑 똑같아요. 이 5개의 합으로 내가 얘를 표현을 해보면 x1이 0이기 때문에 요놈 자체를 그냥 x1 더하기 x2 더하기 x3 더하기 x4 더하기 x5라고 표현해서 얘가 20이다 이렇게 읽어도 전혀 문제될 건 없는 거죠. x1이 어차피 0이니까. 따라오세요. 여기까지. 근데 이 중에 나는 이 접하는 점, 이 점이 핵심적인 놈인 것 같으니 요걸로 천천히 표현을 해보면 요거를 알파라고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 그러면 얘하고 얘를 더하면 몇 알파? 2알파. 얘하고 얘를 더해도 몇 알파? 2알파. 이런 특징이 있다고요. 그럼 실제는 몇 알파라고 보는 거예요? 5알파가 20이다라고 해서 알파는 4구나. 여기는 얘를 빠르게 쓸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를 2번이라고 하겠습니다. 따라오세요. 여기까지. 여기도 똑같아요. 여기를 내가 알파라고 잡아버리면 요거 더하면 2알파 요거 더하면 2알파니까 요거 알파
5알파가 20이니까 이 알파가 4다라고 해서 일단 이런 형태까지 쓸 수 있다는 겁니다. 얘들아 이하 문제 반복해서 풀면은 얻어갈 거 정말 많을 겁니다. 아시겠나요? 일단 여기까지 따라오는 상황이고요. 자, 그러면 정답이 당연히 두 개는 아닐 거예요. 두 개 중에 하나를 골라줘야 되는데 지금 이용하지 않고 있는 게 이겁니다. x1부터 x5까지에 대해서 fx의 최소값이 0보다 크다고 나왔습니다. 자, 내가 얘를 x1부터 x5까지 그려보세요. 이렇게 나오죠. 얘를 x1부터 x5까지 그려보세요. 이렇게 나오죠. 그럼 요놈의 최소값은 누가 뭐라 해도 얘 아니니까 여러분들. 오케이. 근데 요놈의 최소값이 뭐예요? 음수죠. 그래서 얘가 탈락되는 게 요 조건입니다. 오케이. 최대 최소는 어떻게 구한다? 그래프로 구한다. 그래프 그려서 표현해 봤더니 얘가 1번이 저 최고차 함계수가 음수인 건 탈락. 요놈이 정답이다. 이걸 지금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오십니까? 이해되세요? 그래서 저놈이 탈락인 거고요. 여기 지웁니다. 이제 다 풀었어요. 모든 조건 다 써먹었고 여기서 이제 문제 풀어주기만 하면 끝인데 가겠습니다. 첫 번째 조건 아까 1번이라고 달았던 거 요거 F0이다 라는 이런 조건이 있고요. 두 번째 조건 여기에는 이 접점이 4다라는 이런 조건 2번 조건 지금 한번 천천히 해석해 보려고 합니다. 자, 이 2번 조건이 의미하는 건 뭐냐면 fx라는 놈이랑 이 직선에 대해서 그놈의 근이긴 근인데 무슨 근? 접점이니까 중근 이렇게 되는 거죠. fx와 x-2라는 놈이 중근이라는 4라는 놈을 갖는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것 같아요. 따라오세요 여기까지. 그러면 주어진 얘를 우리는 왼쪽으로 넘겨서 식을 이렇게 만들어도 상관이 없는 거고 주어진 이 fx가 몇 차식이니까 2차식이니까 4를 중근으로 갖는 2차 함수를 세워주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최고차 함계수는 모르고 4를 중근으로 갖는 이러한 2차식을 세워주면 된다는 거고요. 여기에서 fx라는 놈을 a의 x-4의 제곱에다가 x-1을 다시 요놈하고 요놈에 대해서 얘를 이쪽 넘기면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더하기 x-2 이렇게 쓸 수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럼 문자 몇 개? 한 개. 문자 한 개. 그럼 식 하나 필요한데 저거 활용 안 했죠? 여기서 F0은 2라는 걸 가지고 F0이라는 놈은 16A-B인데 얘가 있네. 그래서 A는 4분의 1 이렇게 끄집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 A가 4분의 1이 나오고요. 이제 여기에다가 20을 대입하면 답이 나오는 이 놈이 정답이 되는 거예요. 되게 천천히 했는데 어느 정도 좀 정리되셨을까요? 안 될 수 있어요. 지금 해보세요. 시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안 되는 거 지금 같이 제공하세요. 그래서 선생님이 종이 한 장씩 줄 테니까 여기다가 써가지고 검사 받으세요. 집요하죠. 자, 합니다. 네. 자, 15번, 17번 금방 끝납니다, 여러분들. 쉬는 시간. 하지만 그거 끝나도 쉬는 시간은 아니죠. 우리 시험 봐요. 네, 저희 그거 할 때 면접은 시험에서라고 네, 최종 테스트. 네, 그 다음에 시험 볼 거예요. 시간이 부족할 텐데. 그래서 지금 빨리 합시다. 자, 얘들아 15번하고 17번. 15번하고 17번 둘 다 별표 3개씩 쳐놔주시고요. 보는 법 이렇게 그냥 쓰세요. 보는 법, 읽는 법, 보는 법, 읽는 법 써주시고요. 그다음에 이거 반복해서 계속 읽어주셔야 됩니다. 시험 단골 문제인데 여러분들이 좀 빨리 풀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보는 법하고 읽는 법 전달드리고 활용시킬 테니까 따라오세요. 뭐가 보고 싶은데요? 15번, 17번 둘 다.
뭐 좀 이상한데? 내가 수직이 되는 거 좀 이상한데? 패턴이 좀 이상한 것 같아. A, B가 2루트고 선분 A 루트고 이때 삼각형 ODE의 모장원 그놈의 반대를 뭐라 자,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일단 첫 번째로 그 더럽게 푸는 풀이 생략하고 빠르게 보는 것만 해도 괜찮을까요? 좀 그렇죠. 네. 자, 해볼게요, 여러분들. 자, 그럼 일단 문제 한번 천천히 따라가 보면은 C라는 점을 먼저 잡고 그에 따라 막 대칭 이동시키고 이렇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일단 문제 그대로 따라가서 천천히 한번 풀어보면요. C라는 점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C를 A, 2A, Y는 EX 위의 점이니까 이렇게 시작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요거를 Y, X에 대칭시켜버리니까 이 A라는 점을 2A, A 이렇게 나와 있는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A까지 따라오세요. 자, 그러면 이제 무슨 생각이냐? A의 좌표를 내가 2A, A라고 잡은 상황에 대해서 이 A를 구할 수 있는지를 생각을 해봤을 때 이 A, 5가 1루트라고 나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가 0,0이고 5A가 1루트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5A를 구해주시면 얘가 루트 5A제곱인데 얘가 1루트라고 나와 있는 겁니다. 따라오세요. 그럼 A 값이 뭐라는 거예요? 얘가 루트 20이니까 A는 2다 이렇게 구해준다는 거예요. 따라오실까요? 여기까지? 그래서 여기 있는 이 A의 좌표가 A가 2니까 4,2 이렇게 따라온다는 거고요. 그에 따라 여기 있는 이 B의 좌표를 구할 수 있다는 거죠.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요만큼 이등변 삼각형의 핵심은 수직이등분선 이렇게 따라와서 요만큼의 길이가 2니까 요만큼의 길이도 2인 상황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B의 좌표 또한 0,4라고 해서 B의 좌표를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문제에서는 ODE라는 요 삼각형에 대해서 외접원의 방정식을 구해주세요 라고 나와 있는데 우리가 외접원을 어떻게 구하냐? 이 좌표와 이 좌표 구해주시고 외접원의 중심, 외심을 A, B라고 하면 거리 같다 이렇게 풀잖아요. 외심 구하는 방법. 이거 무슨 말인지 이해됨? 오케이. 근데 그게 너무 복잡하다면 혹시 무슨 삼각형이 아닌지 직각 삼각형이 아닌지를 생각해 주는 게 사실은 더 좋은 풀이가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따라오세요. 그러면 지금 직각이다라는 게 눈에 보이면 좋은데 안 보인다면 자, 여기가 Y는 EX예요, 여러분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직선의 기울기 보시면 얘가 4 감소할 때 이 증가하기 때문에 요놈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입니다. 따라오실까요? 그래서 여기가 사실은 수직이다라는 이런 상황인 거고요. 그러면 여기부터 여기까지에 대한 요놈이 뭐가 되는 거예요? 이 외접원의 지름이 된다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점의 좌표를 찾아주시고 요점의 좌표는 이 직선과 이 직선의 무슨 점? 교점 이렇게 이 직선과 이 직선의 교점 찾아주신 다음에 답을 내면 끝난다. 사실 이런 문제예요. 여기까지 따라오실까요? 근데 선생님 지금 얘는 그냥 좌표를 천천히 따라가고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이 외접원이라고 나왔을 때 얘가 외심 구하는 방법 기본으로 깔고 가셔야 되는데 이게 혹시라도 복잡하다면 내가 떠올려야 될 거는 직각삼각형이 아닌지 여기까지 일단 봐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들어보십니다. 첫 번째 이해되실까요? 여기까지? 다음은 지금 그림 다시 한번 그리고요. 이게 계속 버릇하면 빠르게 읽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계속 또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열심히니까. 자, 볼게요. Y는 X 이렇게 잡아주시고요. Y는 EX 이렇게 잡아주시고
여기가 A고 여기가 O고 여기가 B고 여기가 E고 D인 이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요 A 수직이등분선이라고 해서 여기 C 잡아주셔서 여기가 이렇게 나와요. 자, 그럼 한번 빠르게 지금부터 처리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갑니다. 요 C를 대칭이동시켰을 때 A라는 점이 나왔거든요, 여러분들. 그리고 여기 있는 이 O라는 점을 공유하고 있잖아요. 사실은 이 OA라는 직선은 OC라는 직선을 YX에 그대로 대칭시켜버리는 직선이라는 걸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거 무슨 말인지 됩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OC를 YX에 대칭시킨 놈이 뭐냐? OA가 이거를 먼저 빠르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면 YX에 대칭시켜버리면 기울기가 뭐가 되죠? 역수가 된다는 것까지 혹시 기억나세요? 기울기가 A였다면 기울기가 A분의 1이 된다. 그러면 YX에 대칭시키면 여기서 이런 거 연습 빠르게 해버릇하면 된다면 기울기가 역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실제 성분 OA의 기울기라 하면 이 기울기가 2분의 1가 여기까지 빠르게 체크가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됩니까? 그러면 나는 요놈의 기울기가 2분의 1이기 때문에 여기를 2KK라고 잡고 성분 OA라는 놈이 1루토기 때문에 요만큼의 길이가 1루토기 때문에 우리는 기울기 길이 활용해서 충분히 이 K 값을 피타를 해가지고 구할 수 있다는 거죠. 여기까지 따라옵니까? 자, 그리고 요거 이등변 삼각형의 핵심은 수직 이등분선 요거거든요, 여러분들. 그러면 요 직선을 요 놈에 대해서 딱 적어버리면 얘가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요 놈의 기울기가 2분의 1이에요, 여러분들. 그럼 이렇게 딱 적어버리면 요 놈의 기울기 뭐가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2분의 1이 여러분들이 바로 보이는 겁니다. 이 기울기와 이 기울기는 뭐가 다를 것이다. 이등변 삼각형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 놈의 기울기가 뭐가 된다? 성분 AB의 기울기가 뭐가 된다? 마이너스 2분의 1이 된다. 여기까지 보이시면 실제 요놈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라는 게 당연하기 때문에 여기 수직이라는 게 바로 체크가 되는 거예요. 굳이 좌표를 다 찾고 하나하나 빠지지 않아요. 이해되세요? 여기까지? 자, 그러면 실제 풀인 요겁니다. 이 A라는 놈을 한번 찍어주시면 이 A라는 놈은 이 K 값을 구함으로써 여러분들이 얘를 4,2라고 먼저 구해주시면 돼요. 따라가세요. 그러면 이 D라는 놈은 Y는 X라는 직선과 요 직선, 근데 그 놈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인 거고 4,1을 생각하니까 요거 연립해주시면 바로 D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분 OD가 진행이 되는 거니까 그에 따라 우리가 여쭤보는 분리를 빠르게 찾을 수 있다. 이게 사실 눈으로 다 보이셔야 된다는 겁니다. 생각나요. 훈련하세요. 아시겠죠? 자, 이게 15번이었고요. 17번 마찬가지로 가겠습니다. 학교 시험에서 내가 봤던 내용이 아니면 그냥 좌표 잡고 하나하나 하는 게 더 빠릅니다. 그냥 저걸 자주 나오니까 빠르게 보는 것까지 해주죠. 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보세요. 일단 그냥 저런 도형에 대해서 A 값하고 B 값을 구해주세요 라는 이런 문제거든요, 여러분들. 그러면
일단 원에서 여기 직각 이렇게 나왔대요. 그러면 당연히 우선 그려가지고 지름 요거부터 체크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해됩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부담 갖지 말고 요거 이어서 지름. 근데 지름은 원의 중심 지나야 되니까 이렇게 하나 만들 거고요. 마찬가지로 흰색하고 흰색 이어서 여기 지름 이렇게 두 개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그러면 여기 있는 이 A1이라는 좌표가 3, 여기다가 3을 대입해서 우리가 Y값을 충분히 찾을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저거 찾는 순간 약간 더럽다라는 생각이 당연히 드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기 A2라는 좌표도 7, 여기다가 대입하면 충분히 Y값 찾을 수 있겠지만 더러울 거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이거 무슨 문제냐면요. 이 원점, 중심을 지나게끔 이렇게 연결해보면 이게 지름이고요. 대칭성을 활용하는 문제예요. 당연히 얘는 반지름 똑같으니까 이 점과 이 점은 이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다. 따라오세요. 그러면 얘가 예를 들어서 0,0이 나와야 되니까 여기는 x좌표의 합도 0 나와야 되고 y좌표 합도 0 나와야 되니까 이렇게 따라온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자, 마찬가지로 여기에 있는 얘는요. 요거랑 이렇게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7, 마이너스 3 이렇게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실까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있는 이 b라는 거는 마이너스 7 이렇게 바로 체크가 되는 거고요. 여기 있는 이 a라는 놈은 y좌표네요. 놈의 y좌표. 그럼 얘는 어쩔 수 없이 여러분들이 이걸 구해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네모라는 거. 3을 대입해서 얘를 네모로 구해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직각이 보인다면 지름 체크 이런 문제입니다. 써주셔도 돼요. 원에서 직각 보이면 지름, 원에서 직각 보이면 지름. 자, 여기 17번이었습니다. 자, 얘들아 실전 테스트 갈게요. 자, 실전 테스트 4회 질문 받겠습니다. 1번, 2번 중에 질문. 질문 없으면 3번, 4번 질문. 3번? 3번부터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문제 다시 한번 보시고 혹시 까먹지 않았는지. 자, 얘들아 이거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해 못할지도 몰라요. 써봤어요. 이해 안 된다. 나만 이해 못하면 자, 선생님은 이해시키는 거를 목표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볼게요. 일단 놈의 부분 집합에 대해서 요거 딱 보시면 이건 선생님 무슨 문제라고 했죠, 보통? 세트 문제. 이렇게 선생님은 맨날 얘기했던 것 같은데. 하나가 원소면 이 둘 중에 하나가 원소야 된다 이렇게 읽힙니다. 그래서 실제 1부터 12까지를 한번 잘 해보면 자, 내가 이거 하나가 원소면 이거 어떻게 볼 거냐면 그거의 왼쪽에 있는 게 원소거나 그거의 오른쪽에 있는 게 원소로 따라와야 되는 거예요, 세트로. 따라오세요. 하나가 원소면 그것보다 작은 거, 왼쪽에 있는 거 또는 오른쪽에 있는 게 원소야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만약 1을 뽑으면 무조건 뭐가 원소야 되고 2가 원소야 되고 내가 만약 2를 뽑으면 뭐가 원소야 돼요? 1이거나 3이거나 둘 중 하나만 원소가 되는 거예요. 따라오세요. 어쨌든 하나를 뽑으면 두 개의 형태를 따라와야 되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여기까지? 자, 그러면 1번 문제 풀어보면 내가 원소를 3개를 고를 수 있는 상황을 구해주세요 라는 문제인데 내가 예를 들어서 여기 하나를 뽑으면 그 왼쪽에 있는 게 원소 또는 오른쪽에 있는 게 원소니까 어쨌든 두 개는 따라오잖아요. 그럼 이 반대쪽에서 하나를 뽑으면 여기 두 개가 따라오겠죠.
이대수형 무슨 말인지? 그럼 실제 몇 개가 되는 거예요? 원소의 개수가 4개가 되는 거죠? 이해하나요? 이게 이해한다고? 거짓말하지 마세요. 자, 내가 여기서 1을 뽑으면 얘거나 얘 하나가 원소니까 여기서 원소 2개가 되어버린다고 이미. 근데 이쪽에서 하나 더 뽑아버리면 얘가